여기는요, 그렇게 될 때마다 다들 그냥 좀 모르니까 그냥 바뀌신 것 같다? 다른 분이 시작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420년이니까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또 주역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팀 하느라고 써야지. 아니 순서대로 안 나가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주역은 유교경전에서 삼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유교경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전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오해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중요시 차라리 무슨 정치는 걸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역사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주역의 본래 의미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역은 그동안에 공부를 좀 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유교의 근본 정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 자신이죠. 자기 자신인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과 맞먹는 이 세상과 맞먹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큰 대자는 내가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우주와 똑같은 크기다.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존재 근거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은 가깝게는 부모로부터 왔죠. 부모가 나를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는 나의 존재의 근거다. 그래서 그 부모를 중시하고 그것도 존재하게 한 고마움을 아는 것. 그게 이제 바로 효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 세계나 이런 거, 다른 생물 세계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거죠. 그냥 부모에 대한 것을 어렸을 때 나가서 자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저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부모가 나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효도예요. 그런데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예요. 나라가 있어서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민, 양민 이런 애민 해서 내가 그 나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가 법을 지키고 또 훌륭하게 나라가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나라다. 그러니까 나라에는 이제 과거에는 나라는 바로 왕이 말하는 인도했기 때문에 군신관계의 의의를 중요시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군이라고 하고 그 인군을 도와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에 신충해가지고 충성을 군왕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었던 거지만 지금 우리 이제 조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나라에 대한 충성이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근거, 두 번째 존재 근거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유교에서는 중요시 되어진 거예요. 그 부모에게 나의 존재,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내가 존재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로서의 나라에 대한 충성, 그런 충효가 중요시 되어진 거예요. 이제 다른 유교의 경제는 여기까지를 위주로 한 거고 보고, 그러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근거가 뭐냐? 나를 있게 하는, 내가 존재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존재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더 큰 근거는 뭐냐? 그 더 큰 근거를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까지 제시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간을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원적인 존재의 근거는 바로 천지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유교의 경전에서는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궁극적인 존재, 나라가는 존재 근거를 밝혀놓은 것이 이제 바로 천지의 이치, 천지의 뜻을 밝혀놓은 것. 천지를 부모로, 그러니까 건칭부, 곤칭부로 뭐라고 해가지고 건군을 부모로서 가족관계를 비유할 때는 부모로 비유했어요.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주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주역의 의미다. 주역을 성인이 밝혀놓은 큰 나의 존재 근거. 나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넓어지면 이제 인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근거를 이렇게 제공해준 것이 바로 천지다. 그 천지의 이치와 천지의 뜻을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 후세에 전달을 해야 될까? 하늘은 그 넓고 크고 방대하고, 그리고 그 우주가 지구의 공자전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 성인이 그러한 고민을 해서 그리고 이 공간의 생명이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공간의 이치인 지도는 어떻게 상황 변화하면서 존재하는데, 그 상황 변화를 어떻게 후세에 성인이 깨달았는데 이것을 후세에 어떻게 전할까? 그러한 전할까를 고민해서 밝혀놓은 것이 바로 주역의 논리다. 주역의 논리체계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주역은, 그 하늘은 그림으로 그리려면 요즘은 뭐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나요? 그냥 태양에다가 태양을 그린 거지, 그건 하늘을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한 것을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글자도 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하나의 상징 부호로 그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 하늘이 가는 길, 그리고 땅의 이치, 땅이 가는 길, 땅이 하는 일, 이것을 부호로 밝혀놓은 것이 바로 1차적으로 성인이 역을 지으신 본래 의도다. 그러니까 주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괴효가 있었어요. 근데 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뭐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고 또 아십니다. 근데 괴효는 이건 공간의 그림으로, 부호로,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은 뭐 빨간 파란 양복 입은 남자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빨간 치마 입은 여성으로 그리는 그런 부호로서 우리가 안내되어지듯이 천도를 이해하고 지도를 이해를 하려면 막연하게 전달하게 할 방법이, 그래서 거기 성인이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전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진 것이 괴효입니다. 근데 괴효는 그림으로서, 음양변화의 그림으로서 공간에 표시한 부호라면, 시간을 운행하는 하늘의 운행은 무엇으로서 표현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것이 바로 시간 사이클의 수라고 하는 상징, 그것도 상징이에요, 상징. 수라고 하는 거는 한 개, 두 개 하는 개수, 한 개, 두 개 하는 개수로서의 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시간 사이클 수다, 사이클 도수다. 그런 것들이 이제 후세의 문자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자는 뭔자를 썼냐면, 뭔자가 들어가냐면 날짜가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날짜가 들어가. 그러니까 날짜가 들어가는 글자로서의 그 시간의 상징성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의 수로서 시간의 원리를 밝혀 후세에 전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괴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괴효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수. 그게 이제 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설괴편의 천문에 나오는 얘기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까지 했고,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수라고 하는 상징이고, 수도 하나의 부호예요, 기호예요. 그 부호, 수를 부호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하고 나서다.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웃라인을 아시고 주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역의 내용은 뭐냐? 주역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뭘 다루느냐? 바로 그 시간 운행의 천도, 하늘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공간에 땅이 하는 일. 그럼 천지만 밝혀지면 다 밝혀지느냐? 그 안에서 사는 존재,
만물 중에서, 그러니까 지상의 만물 중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도 속에 있는 하나의 생물이지만, 그러나 천지의 그 뜻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위치나 인간의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어둠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나 살아가는 길을 제시를 받은 것. 이제 그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역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와 땅의 모든 만물 생유 원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를 총망라하여 밝혀놓은 이치를 밝혀놓고 그 길을 밝혀놓은 것이 주역이다. 주역의 그 범위, 주역이 다룬 내용, 범위를, 그러니까 그렇게 방대한 천지인 세 주체, 천지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인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천지인 이 세 주체의 변화를 밝혀놓은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여기 문장으로서는 천지인 삼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 그래서 이제 400 우리가 공부하는 1장은 공부를 했고요. 사실은 1장 공부한 내용을 이제 아웃라인 얘기를 하는 대입니다. 그래서 420쪽 우는 1장이다. 우치가 1장이다. 그러면 2장을 공부할 차례예요. 근데 1장에서도 처음에 석자 성인지 자격이야. 2장에서도 석자 성인지 자격이야. 요 규절은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글자를 이해하면 그 뜻의 반은 이해가 됩니다. 반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수로서 나타냈었는데 그 이제 하도낙서라고 하는 그림은 우리가 배웠는데요. 일단 적어두고 거기에서 이제 글자가 생겨난 이후에 문장으로 이게 공자께서 사실은 이게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리한 것이다. 근데 그 복희 씨가 도상을 그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왕이, 주나라 문왕이 괴의 말씀을 쓰셨고, 괴사를 쓰셨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노나라의 봉해진 주공에 의해서 효사를 썼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제1장 그 괴사, 효사, 그 다음에 괴를 그린 건 복희씨, 그 다음에 문왕 아들 주공, 문왕과 문왕 아들 주공 그 부자에 의해서 괴효사가 이루어졌고, 문장으로서의 주역은
이제 그 주나라 후반기에는 거의 끝에 춘추 시대에 공자에 의해서 10편의 문장, 그걸 10익이라고 해요. 열십자에다가 날개 입자, 몸통을 보호해주고 몸통을 이렇게 입혀주는 그러한 날개 입, 우익 좌익 하자. 우익 좌익 할 때도 그 6.25 때 우익 좌익 그 입자도 사실은 날개 입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본 뜻을 보호해서 잘 후세에 전해준 그런 뜻에서 10편의 문장은 이제 우리가 또 그걸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하여튼 10편의 문장인데 그 10편 문장 중에서 설괴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설괴편은 바로 괴를 설명합니다. 설괴편. 전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 성인이 쓴 거는 전이 아니라고, 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설괴전이라고 하면 공자가 쓰신 것이 아닌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공자 자신도 내가 성인이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아마 공자가 쓰실 때는 설괴전이라고 쓰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설괴전은 현자가 쓰는 것이고 성인이 쓰면 경이 되는 거예요. 삼경하면 삼경, 성인이 쓴 걸로. 그래서 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편이라고 해서 설괴편이라고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종래는 설괴전이라고 해왔어요. 이제 설괴전의 일장이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천도와 지도, 천도의 시간 운행 원리와 지도의 땅의 공간 생유 원리다. 그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그것을 써놓으신 부분이 바로 420쪽의 제1장의 마지막 문장이다. 화순어 도덕이 이어의하며 국리진성하여 이지어 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에 타고난 올바른 본성을, 착한 본성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밝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명의 논리다. 국리진성의 성, 이지어명의 명. 그래서 성명, 도덕, 의리, 그 다음에 성명, 이것이 바로 인간 살아갈 소리다. 천지는 그럼 어떤 천지의 도는 어떠한 도냐? 그게 바로 이 문장으로 이해하기 전에, 문장으로 이렇게 써지기 전에 논리체계 또는 상징적인 그림으로서 전해진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도와 낙서인데, 하도 낙서가 그러니까 419쪽의 첫째 줄의 마지막 글자와 두 번째 줄의 마지막 글자인 숫자. 그러니까 수가 나왔죠. 수가. 이것은 시간을 위주로 한 논리 체계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생시, 의수. 이것이 하도낙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관변어 음양이 입회.
그게 이제 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효, 강유의 생효. 그래서 괴자하고 효자하고 해서 괴효논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도와 지도의 논리 체계를 부호인 괴효로 얘기하고, 또 수라고 하는 상징구를 통해서 시수를 통해서 전해진 것, 그 설명한 것이 바로 설계편이다. 그런데 설계편에 인도를 얘기한 거는 이제 화순어도덕이 마지막 문장이고요. 그런데 누가 했느냐? 성인 자격이에요. 성인 자격. 그런데 언제냐? 이제 이게 이제 육하원칙이라고 하는데, 육하원칙에 보면은 언제냐? 바로 석자다. 석자는 옛석자다. 그러게 옛날이다. 근데 옛날에 어느 때쯤 될까? 그냥 말하면 옛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언제라고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한문의 글자가 아까도 이제 전 시간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글자가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고 유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이라는 거 하는 글자가 여러 자가 있어요. 고자, 옛고자,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옛구자도 있어요. 구닥다리 할 때 구자, 옛구자. 그 다음에 옛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될 것은 이 글자가 어디에서 찾아질까요? 초도에서 찾을까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초도에서 찾나? 날일자에서 찾나? 소도.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깔려있지 않는데, 초도변에서 하나, 한획하고, 그 다음에 날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도 밑에, 초도변에 5획에서 찾으면 나올까? 아니면, 나는 내가 주장하고 싶으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글자가 잘못된 분류를 잘못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말하자면 주된 뜻이다. 이렇게 날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글자는 모두 날일자가 들어가 있죠. 시간을 말하는 때시자도 그렇고, 때시자도 날일자가. 그러니까 무슨 별이 있어요? 무슨 부수에? 날일. 날일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맞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때를 나타내는 글자다. 근데 때도 어느 때냐? 요것을 말하면 이제 요건 초두는 이게 이제 풀을 그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평선이고요. 지평선의 초원의 지평선에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아니한 아주 이른 새벽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로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말하자면 인류의 문명이 싹트기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옛날이 아니라 어제도 옛날이고 뭐 몇십 년 정도 옛날인데 여기 석자는 성인이 이 역의 문명을 밝혀놓을 때인데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위에 초도에 하루로 비유하면 초원에 해가 뜨기 직전이다. 이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이게 초두라기보다는 20이다. 그래서 20하루 21일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러니까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21일이냐? 전체를 얼마로 봤을 때 21일이냐? 21냐? 우리가 하루 이틀 요즘 그냥 하루 이틀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21번째 도수에서 그 사이클 지점에서 문명이 시작돼요. 주역을 쓰신 거다.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 그냥 원시시대 그게 아니라 이게 주역의 문명사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21도는 하도와 낙서의 중심수인 20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한 단계 나아갔던 시작. 그러니까 인류의 새벽이죠. 말하자면 인류의 해가 뜨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0 플러스 1.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왕팔계도는 그 이제 낙서의 궤를 배치한 것이고 낙서는 그럼 뭐예요? 낙서는 1, 3, 5, 7, 9 1, 3, 5, 7, 9 그래서 그 정면에 홀수 양수가 정면에서 주동을 하는 거예요. 리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코나에 2, 4, 2, 8이 코나에 놓여져서 그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천자로 이렇게 더하나 석삼자로 가로 더하나 그 다음에 가위표 방향으로 더하나 이 모두가 전부 얼마나? 21, 15 하도의 중심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15 다시 말하면 하도의 핵수가 15인데 그 핵이 이파리 입히고 줄기가 나왔으니까 그 자체는 하도의 성질물 그 수치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동과 서가 음과 양과 음이에요. 동서가 서로 원래는 3과 7인데 3은 양의 양수고 7은 양수는 양수인데 음방향의 양이기 때문에 그 3과 동서가 말하자면 이렇게 합덕을 하면 바로 음양이 합덕이 되는구나. 그러면 3과 7이 합쳐지면 곱해지면 3, 7은 21주는. 그러니까
파도가 낙서로 출발하는, 낙서는 이게 생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장하는 거는 뭐에 의해 생장되냐면 동서의 음양의 합독,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짝짓기를 합독을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생겨나는 거거든요. 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동서의 합독이 바로 삼과 송, 삼칠은 요 내용을 우리 동양의 문화의 동양 문명의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삼국유사를 쓴 이련에 의해서 써지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전설이었는지 어디에 기록을 옮겨놨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은 나와요. 고조선조에 뭐가 나와요. 인류 문명의 출생을 상징하는 나는 그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사람이 곰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역사, 문화사, 문명이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군의 출생은 바로 우리 민족 문명의 민족의 역사이면서 그 역사는 그 문명의 역사다. 다만 단순히 단군이 왕위에 올라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배 그러한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는 말하자면 동양 문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군족의 문명의 탄생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나라는 그것이 나라로서는 조선이에요. 조선인지 또는 지금 얘기하는 환단의 나라인지 다 환나라인지 환국인지도 몰라요. 단군 전에 또 환국으로 인정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 그래 환단곡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그 역사 이후만 어디에 기록된 거지만 그것의 시작은 아주 삼국 건국서가에 나와 있는 거다. 그게 그때 말하자면 어떻게 환인이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었는데 그때 마침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쑥과 마늘을 먹고 37일은 아니 100일 동안을 불견 일광배질 그렇게 원문이 그래요. 100일 동안을 불견 일광 햇빛을 보지 말라. 햇빛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동물적인 속성은 동물적인 세계는 그냥 밖의 세계에 매달려서 밖으로 이렇게 먹이를 하고 밖으로 돌아. 그러나 인간은 사실은 밖으로 향하는 것보다도 내면의 세계에 마음을 깨달으면 그래서 인간성이 깨달아지는 다시 말하면 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곰이나 호랑이와 똑같은데 곰과 호랑이와 같이 동물인데 이런 얘기예요. 동물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은 인체의 모양은 동물 모양이지만 동물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이 태어난 것이 바로 곰과 호랑이 중에서 호랑이는 못 지키고 곰은 지켜서 3, 7일 만에, 그게 3, 7일 등장. 3, 7일 만에 곰이 웅녀로 바뀌어서, 곰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그 환웅이 같이 이제 결혼을 한 거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단군이다. 이렇게. 그 단군은 우리가 그 곰이 자손이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템 중에서 그 곰 숭배의 그 토템이즘에 곰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맹호 부대라고 해서 맹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후세 기록이 곰 토템의 곰족이라고 해서 곰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으로 토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곰족이 호랑이족하고 뭐 투쟁을 해서 호랑이족이 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동물의 속성에서 인간의 자각의 깨달음의 속성으로 바뀌어서 말하자면 단군이라고 하는 성인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곰이 형태를 가진 단군이 아니라 동물적 인간으로서의 단군이 깨달음을 얻어서 인격성을 갖춘 인간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문명이, 인문 문명이 시작된 것,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다. 생물학적으로 곰하고 되지도 않겠지만 곰의 색과 사람이 되겠어요. 이게는 하나의 상징성. 거기에서 마늘은 20개, 쑥은 한 묶음. 그러니까 그것도 21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쑥을 달여 먹었는지 첫날 달여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1일 만에 바로 이 21일이 단군신화의 승자. 그리고 이 목표는 얼마냐? 목표는 100일이었어요. 이게 단군신화가 하도낙서의 이치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도낙서의 문명의 상징적인 도상이 중국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원주인은 동의적인 단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자는 이게 박달나무 같아요. 이 나무는 신성한 나무를 기도드리는 기도당으로 했던. 그런데 이게 박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밝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무 이름이 처음부터 박달나무였는지, 그거보다는 아마 신수로서 이렇게 모셔서 기도드리던 나무를 우리 이게 밝은 세상의 상징으로서 박달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박달나무를 갖다 모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성한 신수로서 모시고 이 나무를 이름 명명하기를 박달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박달나무 이 단군도 사실 이 박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밝은 세상이에요. 응달양달하는 달달이에요.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밝은 거는 백산, 옛날에 백산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숫자가 100일, 37일 만에 인간이 됐어요. 100일이 목표였는데, 그리고 인간의 범주 인간 360여사. 그 환웅이 주관한 거예요. 이게 범주자는 이게 주장했다. 인간의 360여, 요거는 제가 한자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만, 360여사, 360여일의 날일자, 여기 사실은 날일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0여일, 여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달이 들어서 안 맞으니까 360여일, 365가 4분지이죠. 이 일을 주관했다. 무릇 그 마지막에 문장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는 처음에 얘기가 이런 등장. 37일만 100일이 목표가 있는데 37일 만에. 그러니까 100일이 목표라는 얘기는 하도낙서가 완성되어진 것. 여기서 날일자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지, 이건 그냥 날일이 아니라 이제 책력의 숫자라 이거예요. 역수의 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백수를 역수 100사이클, 그러니까 하도가 우주 문명의 씨앗, 열매. 그러니까 그것이 싹 펴서 낙서로 자라서 다시 하도로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3단계의 변화를 수라는 상징으로, 천도 변화를 상징으로 도상을 그린 것이 하도와 낙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의 설교편 첫째 문장의 끝에 글자가 바로 소도 밑에 늙을로라 하고 날이란 거예요. 요거는 시초시라고 할 거예요. 요것도 초도에서 찾아야 되는가, 날일자에서 찾아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나는 그 해장까지 있는데. 요것도 날일부에 있는가, 사실은 요 날일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일 것이다라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적으로는 풀이름이라, 이게 시초라고 하는 풀이름 시자예요. 풀초자. 초두변이. 네? 초두변이. 초두? 맞죠. 이거는 초두. 이것도 날일자가 들었기 때문에 이 옛날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때시자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일 것이다.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면 뭐냐면 100으로 완성되어진 그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전설의 수인데, 한 포기가 다 자라려면 한 포기가 줄기가 100줄기라는 거예요. 100줄기. 거기에 이제 주석이 나와 있어요. 키는 한 길 되고, 그 줄기, 떨기총자, 그 떨기가 생겨나서 100줄기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100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배배국표. 근데 그러면 그렇고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로 본다면 여기서 20이 나오는 거예요. 20이 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자라서 20이 자란다는 21에서부터 80까지, 앞으로 80을 자라면 1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이 자라서 100이 되어지는 20이 자라서 된 날수 20수가 늙어서 이루어진 날수가 왜 20수 늙어서 뭐 천이 될지 만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백줄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이 자라서 100이. 그러니까 20은 말하자면 인류의 문명으로 말하면 핵심, 인류 문명이 핵심으로 시가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21일째 첫날에 생겨나서 하늘은 구작용을 하니까 9980일 일은 이쪽에 붙어 저쪽에 붙었다. 시니까 신호니까 9980일 그러니까 천도가 운행한 그래서 81 자라서 완성돼요. 그래 100이라는 숫자는 하도낙서가 합쳐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21이라고 하는 주가 37일이라고 하는 37은 하도의 낙서의 동서도 되고 또 하도낙서의 중심수가 되는 15하고 5하고 중심 5 그러니까 20에서 싹 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문명이 인류 문명이 동방에서 처음 시작한 것인데 그 첫 시작 지점에서 성인이 역을 쓰신 거다. 그 역 쓰신 것은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크의 시가 역을 처음 질 때 이거는 하도의 낙서의 중심수인 21도에서 석자의 21도 도수에서 성인이 역을 지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것을 이 장에서도 참 강조를 했어요. 석자 성인지 자격이 하는 그때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느냐 그게 이제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낙서의 원리가 말하는 조선 동이족이 주인임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의수라고 할 때 삼천냥지 의수는 바로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삼천하고 양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수에 의지해서 전개돼요. 다시 말하면 하도낙서는 하도 안에서의 낙서이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시는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를 합쳐서 얘기한 거라면 삼천냥지의 수는 요 구절은 낙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21도에서 100까지의 작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제 괴효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괴효는 그러니까 지도 위주의 논리책이고, 역수는 다시 말하면 시수는 천도를 위주로 하는, 수를 위주로 하는 논리책이에요. 그러니까 부호 논리인 음요양요는 지도의 공간 위주의 논리체계고, 수는 시간 위주의 논리체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천도 지도 안에서 바로 화순어도덕 이어의 국리진성 이지어명하는 인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인도가 운행되어지는, 그래야 이건 인도는 인간이 하는 살아가는 도리예요. 이것이 1장인데 이 1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부분이 제2장이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까지 한 거는 그러니까 복습이에요. 복습인데 여러 번 들어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의 논리와 공간의 논리. 천도는 시간 위주의 논리고, 시간 공간 안에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니까 이 존재 근거가 시간 하느님하고 땅님이 없었다면 모든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존재의 근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천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열심히 키워가지고 열심히 있어서 그때까지 그럼 일주일 그럼 9일 더 해야 되겠네. 29일 하고 오늘까지만 해. 네, 오늘까지만 해. 이거 어떻게 이거 누가 써야 돼? 이거 확인자는 내가 아니잖아. 너무 짧아. 여기서 상이 뭐지? 이게 네. 네, 여기 대상은 소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대상에서 나온 거고 근데 대상은 전체고 소상은 그 표에 대한 것만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이고 범위가 깊죠. 그건 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자가 잘 지어놨어요. 이것을 상징으로 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자강불식한다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초효가 만약에 통하면 잠룡양재해야 하니까 바로 이거는 그냥 초효의 시기는 그냥 가만히 엎드려 숨어 있어서 때를 기다려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유교 문화원으로 그냥 직접. 네. 한국으로 바뀌는 그래야 전체가. 그러니까 이 관점이 그냥 이게 여러 사람 이것을 빌려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물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 깨달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함께 깨달으라. 강할 것 아닌지 어쨌든 간에 깨달으면 깨닫기 위해서 가사했다는 이것을 빌려서 이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렵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으로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행동하는 것이 여기에 매달리는 외국분들 이제 해석해. 그러니까 아니 통째로 이해를 했더래요. 그러면 양이 제일 아래에 있어서 양이 아래에 있는 나오니까 기다리고 한테 눈물을 그런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큼직하게 크게 써요. 이건 막 써요. 주자해석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리면 직접 주역을 깨닫는 데는 더 돌아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양만 이해한 거를 이해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니까 빨간 직접 안내를 양귀비도 여기서 직접 깨달아버리면 그런 이걸 해석하느라고 양귀비라는 이름을 돌아가는 지어간다. 꽃이 한참 펴서 대양귀비도 이러한 일치를 물이 져서 피면 이뻐.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깨달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정확한 상태. 저도 2, 3주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깨닫는 상황을 양재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거 공부하는데 애쓰지 말고 원문을 자꾸 외워가지고 그리고 딱 통달을 해버려요. 그런 게 더 빠르다. 이걸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이거 열심히 메모한 거 보니까 들으시면 근데 누구한테 들었나 기억이 안 나? 스님한테. 결정이 바꾸신 언제 들어오신 제가
화요일에 당분간 못 가겠는 거야. 왜 바쁘? 좀 대전서 뭐 교육을 신청했는데 그게 됐어. 거기도 문화관광에서 무슨 공짜 당직만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 그거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신청. 퇴직자들을 위한 내일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끝났어요? 네. 이제 벌써 결석 없어요. 예, 오늘부터 없어요. 저번 주에 나오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갑자기 또 콜해가지고 또 갔네. 천리안 책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주고 아니면 놓고 가고 그래서 책을 간단히 상체 준비해야 되는 한 번만 갔다 하고 그냥 준비하셨지.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도 책이 자꾸 없어져. 그때 친구가 시고 세번 오늘 교장 선생님 안 나오셨네. 그래요. 오해영 씨 왜? 어디 멀리 가셨어요? 안 나오셨네. 좋은 현상이요. 멀리 가는 거. 점심을 여기서 어디서 먹고 여기 한 바퀴 때 부르면 좋은데 분리 굉장히 잘해요. 황산벌 선생님이 누가 뭐라 그랬지? 누구? 성기원 씨 갔다가 둘기가 여기 가야겠다. 연말 저기 둘레길 들어오면 좋겠어요. 인터넷 오늘가 주문을 돌아야지. 종합 동치도 못해 어제가 지금 그래. 해야 되고 있어? 나도 해야지 안 했지. 응, 5월 말까지니까.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아니야? 언제?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2월 2일까지. 2월 2일까지요? 저기가 5월 말이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래서 2월 올해는 6월 2일까지도 써놓대. 거기네? 종합 어디 상단에 있어? 메뉴가 어디 있어? 들어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는 전용 인증서로 해서 들어가. 써주셨어. 하나만 해. 일반 저기로는 금융은 안 되잖아. 그래? 종합소득 신고 하다가 몰리면 126%가 나는 내 생각에 그 화면을 못 찾을 거거든.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 과정이 한 번도 화면을 안 봐서 얼마 전에 하긴 했는데 이것이 없거든. 간편하게 가져가고 좀 하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리환자 인적 문제가 안 돼서. 이제 그걸 놓치는 거야. 법만 이제 정정해가지고. 연금 받는 거 개인적으로 아니 그거는 대사가 없어. 소가 안 해도 되더라고. 떠오르는데 떠오르는데 비과세 되는 거 세상에 그거 분류 안 해? 몰라. 거기에는 있긴 있고 지금은 뭐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물어봐.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한테 맡기라고. 세무사에서 묵혀 맡기면 뭐 15만 원이지. 얼마 내야 되잖아. 15만 원, 10만 원이 아니 10만 원 더 되는. 올라가지 그냥 들어가서 하면 돼. 매년 해야 될 판인데 그치 이제 연금 가서 되는. 매년 해야 돼. 연금 때문에 연금 때문에 매년 연금 받을 때 해야 진짜 연금 뭐 얼마나 되냐. 공무원은 안 받는 거. 일반 연금은 개인연금은 얼마 안 돼. 비과세 2,000만 원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안 돼. 왜냐면 나는 비과세 정도 좀 가세 되는 거 그거 안 돼. 1,800에서 올랐지. 저도 태중연금 저도 아직 안 했어요. 나도 안 돼. 이제
자발적으로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 시대도 그 활용 지금도 해요? 오해하시네. 성수대 씨. 안 해도 그래. 그러니까 배우는 그것도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배우면 좋지. 뭐 우리는 뭐 전화 밖에 전화 오고 문자 보내고 문제 문제 하니까. 그거밖에 그거밖에 안 안 하는데 또 잊어먹어. 그거 가서 또 했고 뜯겨놓고 있는 거. 아니 시민도 갖고 있어. 설명하고 다시 또 오랜만에 봤지. 나는 약속하겠어. 싸고 내가. 오늘 점심 항아리 복사인 건데? 항아리 복사인데요? 나는 이름 못 씹었어. 그것도요? 기본이죠. 그리고 사서 딴 데. 기계로. 기계 네? 애가 하는 거 아니고 기계는 다음에 지도세 빨리빨리 심어 가야 돼. 벌써. 못 나가? 그래서 손만 싸. 한마디게 아이고, 우리가? 안 나왔어. 지금 이름들 나는 1,900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내년부터 사서 가야 되겠어. 연말에 대식하는 결제를 해서 아 이게 물건을 만들어가면 하나 사서 지금 3,500원. 숙제는 좋고 사서 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넘기게 나무 손님이는 건데. 그 기계 하는 사람한테 아주 100개. 여기서 몇개 아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해. 이렇게 하려고 물자리 하려고 해서 밀대야지 신경 그런 신경 써야 돼. 나는 물만 딱 다니면 얘는 이렇게. 풍선이 뭐 살기 싫었어. 잘하네. 살려도 좋잖아. 지금 몇 년 계속 좋아. 계속 좋잖아. 이만해. 따로 모르겠어. 일본은 그 정도면서. 따로 모르겠어. 지금 2년간 6년 지나 그렇지. 우리가 우리나라 그래 맞아. 6년 되시면 기초 맞네. 해야 시사 많네. 항상 관리 여기가 네. 신청자가 누구야 돼? 여기는 엘리베이터만 강의 막 써있대. 강사용 신청자 네임으로 해야 돼? 예. 주소는 여기 써있는지 앞으로 하는 강의예요. 엘리베이터에 써있는 그 한일중에서 하는 거 현상하고 한일중에서 9월이나 9월달에 9월부터 써있고 6월이 시간이 되려면 수업하셔야 돼요. 오늘 가서 사셨나 보네? 집수리를 하고 집수리를 하고 있대요. 집수리? 6월 첫째 주에 첫째 주라고 이거예요? 맞죠? 6월 첫째 주에 제출하는 거예요. 9월 셋째 주? 첫째 달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주어는
주절은 성자 성인지 자격이야. 이것이 이제 주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논리 체계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논리 전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괴는 6표로 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성인 자격야에 역을 지을 이거는 이제 성인은 복의 성인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논리 체계가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됐는데 여기서는 앞에 하도낙서 시와 수에 대해서는 이제 버리고 여기 이제 괴효에 대한 논리를 위주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기본 주역의 논리 체계는 주된 중요하고 주로 되어 있는 논리 체계는 괴효의 논리 체계죠. 그러니까 2장부터서는 시수는 접어두고 괴효 두 번째 말씀은 관변어 음양이 입괴 발효 강요의 생효 그러니까 입괴와 생효 효의 논리를 만들어낸 그 원리를 위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자를 풀어보면 문장 풀어보면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을 때에는 장차 뭘 하기 위해서냐면 장차 수은 성명기 본성의 인간의 본성과 사명의 이치에 순응하고자 했던 것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역을 썼느냐? 인도를 위해서 썼다. 이런 얘기죠. 앞에는 천도, 지도, 인도의 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2장에서는 인도를 목표로 했다는 얘기를 첫 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인간의 도리로서 본성의 명령에 순응하는 그러한 이치를 밝히고자 한 것이니 시로 이러므로 입천지도할 음여양이요. 그러니까 천도와 지도의 상황 아래에서 인간의 살아가는 도리를 말하려니까 천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천지도라고 했지만 그냥 발치자를 빼고 천도라고 하면 돼요. 천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음과 양 그러니까 하늘은 천도 그러니까 삼재를 얘기하는 것은 천도, 지도, 인도를 내용으로 했는데 천도 입장에서는 음과 양을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도는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의 그러한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 초하루 보름에서 선보름에서 풋보름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큰 사이클 크고 작은 사이클의 음양의 교대 운행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의 도를 세워서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천의 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천의도라고 하는 간치자를 아주 빼버리고 천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천도, 지도, 인도인데 이거를 분명히 개념을 우리는 알아두자. 천도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 그게 천도예요. 그 다음에 지도는 땅의 만물, 생육, 낳아서 기르는 생육 원리. 이제 이거는 완전히 기억을 해두세요. 천도, 인도, 지도, 인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그것이 인도다. 만물 중에 들어있지만 인간이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로서 인간의 도리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도리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도리나 땅의 도리가 인간이 잘못하면 이건 만물이 다 죽고 또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이 영장인 동시에 천도와 지도만큼 동격으로 같은 격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천도 입장에서는 우리는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에 이러한 대대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고, 땅의 도리의 입장에서 보면 힘센 놈과 힘 약한 놈, 그러니까 유와 강, 이게 공간에 있는 물건이니까, 공간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만물이니까, 만물은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공간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천도는 시간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관계이기 때문에 천도는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요. 투쟁이 아닙니다. 투쟁이 아니에요. 물질이 투쟁을 하지 시간은 투쟁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은 봄의 시간이 지나야 가을, 여름 시간, 여름 시간이 지나야 가을 시간. 기다렸다가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투쟁이 없고 절대적인 기다림만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다림은 뭐예요? 바로 이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생명을 생하게 하는 큰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 천도는 음양의 시간에 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투쟁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천도는. 그래서 천도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런 거죠. 그런데 지도는 공간에서는 센 놈하고 흰 놈하고 공간 다툼을 하거든요. 이것은 자리 다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쟁도 있고 투쟁 관계도 있고 또 사랑 관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시간은, 천도는 선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다툼이, 그러니까 약한 놈은 유, 그 다음에 강한 놈은 천도로 따지면 양인데 공간에는 강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딪혀서 싸울 수도 있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관계가 다 성립되어지는 것이 그게 지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도는 그러니까 애미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투쟁이 아니죠. 투쟁이 아니고 그것은 말하자면 덕이에요, 덕. 그런데 약육강식하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관계는 투쟁 관계는 이건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이 지도는 선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는 어느 쪽을 지향해야 되겠어요? 천도를 지향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방향이니까 인도 선이고 의도 선이야. 그러니까 인도는 지도 지향보다는 천도 지향성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하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도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인도 사랑이고 의도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말하는 선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 음양, 강유, 인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한 장소에서 사랑과 싸움과 미움이 사랑과 미움이 같이 공존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총망라해 보니까 몇 관계냐면 6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음적 시간에서 양적 시간, 양적 시간의 낮이면 양의 시간, 양의 시간에서 강과 유의 관계, 그러면 음의 시간에 또 강과 유의 관계, 또 강과 유의 관계에서 음의 시간 또는 양의 시간, 유의 관계에서 양의 시간, 음의 시간. 그러니까 6 방향에서 방향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궤도의 그림의 의미예요. 궤도의 의미.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삼재의 양지다. 천도, 지도, 인도를 전체를 셋을 포괄해서 겸해서 둘씩 상황이 둘씩의 상황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논리다. 그러니까 6획은 뭐냐? 시간, 공간, 인간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6단계의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양지라고 갈지자는 바로 작용해서 움직여 간다 이런 얘기예요. 두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 그러므로 역은 6획으로 궤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궤는 6획이면 끝나요. 이 삼요궤가 두 개가 겹쳐진 거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요궤는 기본 틀이에요. 틀. 작용이 아니라 기본 틀은 천지인 삼재의 기본 틀이고 그 천지인 삼재가 작용되어지는 그러한 그
틀에 작용되어지는 그 종류는 얼마가 되냐면 64종류가 되는 거죠. 기본 틀은 8개 틀이고, 그래서 8꾀는 궤라고 한다면 64꾀는 효 위주의 상징, 논리,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도의 선을 지향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어진 본성이에요. 하늘이 그렇게 본성을, 하늘을 닮은 하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그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주어진 성은 하늘의 성인 어진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질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을 강조한 거예요. 논어의 인이 준 핵심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체가 분자고. 그러니까 분자가 100번 이상,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100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교의 핵심은 거기 다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의 천도와 지도가 같이 얘기되어진 것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향하는 바가 뭐 양 이렇게 지향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의로 지향해 가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천도는 음양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분음분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도는 유강인데 유강이 지룡유강이라고. 어떻게 지룡이냐면 갈마들 길자예요. 이게 갈마들어서 작용한다. 갈마들어 작용하는, 강과 유로, 유는 갈마들어 작용하고, 음양은 음대로 나누어져서 들어갔다가 끝나면 또 양이 그 나누어져서 그 다음을 이어가고, 그래서 분음분양으로 작용하고, 강유는 서로 갈마들어서 투쟁도 하고 사랑도 하는 그러한 관계로 지룡하는지라. 그러니까 인도는 뭐 투쟁이 아니고, 인간의 도리는 어진 마음씨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걸 굳이 나누지 않아. 하여튼 두 가지 방향, 자연적인 천지의 두 가지 방향만을 마지막 구절에서는 분음분양, 지룡유강, 음양과 유강만을 얘기한 거예요. 인도는 더 말할 것 없이 인의니까 거기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가지수로 따지면 이것이 6위치다. 인도만은 빼놓고 얘기했지만 그 위치는 6위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역은 6위치로서 장은 말하자면 괴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괴의 모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니라. 6위치로 6효로 괴는 완성되어지는 거니라. 6획이 뭐예요? 6위치로 나누어서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 위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은 높이 있고 높은 존재고 땅은 낮은 존재. 위치로 보면 하늘이 더 위대한 거니까 하늘의 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괴의 휘장, 글장 장자는 그 휘장 장자예요. 휘장할 때는 이 장자 써요.
그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육효로서 왜 삼재를 둘로만 나눠 셋으로 나눠서 9획으로 되는 궤도 만들어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9개의 궤로서 나타내지 않고 6획으로 나타나서 그 휘장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궤는 6으로 끝난다. 그래서 9획짜리 궤는 우리는 상정하지, 공자님 성인께서 상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6으로 모든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4궤로 한 사이클이 완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64는 시간 논리와도 여러분 그 경우가 하나의 한 사이클로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시간이 4개 궤 있기 때문에 곤정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태의 시간과 그 태아의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태아는 존재하지만 시간은 어머니 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도수를 매기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64개 궤지만 궤상은 64개 궤지만 시간은 60도의 시간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60도는 뭐냐 하면 60간지도수, 즉 말하자면 갑자을축에서 시작해서 임술개해까지 60시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상을 64개 도상 아마 처음에 작년에 그 자료를 복사해 준 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1, 2장을 알아야 그 나머지가 이해가 쉬우니까 강조하고 두세 번 이렇게 또 복습을 하는 겁니다. 주역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이걸 알아야지 다음을 이해하지. 그런 거 다른 걸 이해 못해. 이걸 이해 못하면 재미를 칠 수가 없고 떨어지는 중간에 못 알아듣겠다 하고 끝나는.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읽고서 끝내야 되는데 좀 시간이 한 5분 걸리더라도 읽어서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설괴편이랑 혁자 성인지 자격야의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설괴편이라 석자 성인지 자격야의 유창호 신명이 제시하고 삼천량지 의수하고 관변어 음양이 입괴하고 바리오 당유이 생모하니 화수로 도덕이 이어의하며 국리지성하나 이지요명하니라 우는 제일장이라 석자 성인지 자격야는 장이수 성명지리니 시립천지
영산제이양지라 고로 여기 육회리 성회하고 분은 분양하며 지용감이라 고로 여기 육이 성장하느라 우는 제자니라. 숙제는 외워오는 겁니다.